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어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즘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라브와 BNKU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혹시 해당 게시물을 못 보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드디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식과 채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주식과 채권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프리장 시작부터 움직임이 썩 좋진 않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수치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 그 이후에 더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데니 리서치에서 어떤 의견을 내놨냐면요. 지금 채권 시장은 통화정책 기반자가 아니라 재정정책 기반자로 초점을 옮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부분을 최근 영상에서 비슷하게 언급을 계속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채권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통화정책 기반자인 연준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무분별하게 계속 찍어대니까 시장도 이쪽에 더 관심을 집중시켜서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2008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속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에서 아무리 기를 쓰고 재정 긴축을 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뭐라고 했냐면요. 채권 매수의 커다란 주체 중 하나는 은행인데 이 은행들에서도 지금 채권을 사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또 금리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지금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괜히 미리 덜컥 샀다가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채권 손실이 커져서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채권의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셧다운이라고 봤던 거고요. 근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나도 중요했던 셧다운 카드를 케빈 메카시가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요. 이번에 케빈 메카시가 공화당 내 강경파인 맷 게이츠 의원이 발의한 해임안에 의해서 결국 해임이 됐습니다. 이번 케빈 메카시의 해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역사상 처음 있는 하원 의장 해임이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찬성이 없었으면 가결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심지어 케빈은 그래도 공화당 내에선 온건파로 분류됐던 인물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에 맷 게이츠 의원이 해임안을 발의를 했을 때 그 이유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케빈 메카시가 민주당과 뒤에서 결탁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뒤에서 결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져서 케빈 메카시가 살아나면 뭔가 진짜 뒤에서 같이 꿍꿍이를 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케빈 메카시를 잘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의 내분이 더 극단으로 치닫게끔 유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죠. 야, 공화당 쟤네들은 맨날 싸우기만 해. 지들끼리도 제대로 단합이 안 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가 딱 좋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민주당이 보기에는 케빈 메카시도 상당히 강경파로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메카시가 너무 줏대가 없고 민주당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한심한 놈으로 보였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메카시가 막 바이든 탄핵 조사 지시 내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상당히 거슬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민주당도 셧다운을 바라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케빈 메카시를 끌어내려도 그 후임은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 나오게 될 텐데 강경파가 하원 의장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새롭게 취임한 하원 의장은 메카시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똑똑히 본 상태에서 예산안을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셧다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메카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셧다운이 만약 발생했을 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전부 다 공화당 탓으로 돌릴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갈지 공화당에 유리하게 돌아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현 사태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이 셧다운에 빠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무분별한 채권 발행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저는 주식과 채권을 둘 다 투자를 하니까요. 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일단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채권 금리가 맨날 미쳐 날뛰니까 주식도 불안해서 뭘 살 수가 없어요. 채권 금리가 저렇게 미쳐 날뛰고 달러 인덱스도 맨날 치솟는데 도저히 뭔가 매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져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해도 채권 금리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판이 깔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뭐 아무튼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